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 OT 영상을 찍고 바로 찍는 건데요. 자, OT 영상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수강하시면 되고요. 아직 나 OT 영상 안 봤어 하시는 분들은 OT 영상을 좀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크북을 올해부터 선생님들이랑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시간 내셔가지고 OT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다룰 과목은 발달입니다. 자, 발달 과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건데 그 유아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굉장히 앞으로 저희가 배울 신의 사이에자 관련 과목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배우는 개론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강론반에서 배울 신의 사이에자와 관련된 부분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발달에서 저희가 인지 발달을 예시로 들면 인지 발달을 배우게 되는데 인지 발달은 일반 유아 교육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거든요. 모든 유아의 학습에 대한 부분을 인지 발달 이론의 측면에서 보고 교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배울 다양한 과목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뭐 수학 교육에서 인지 발달이 나오든 또는 음악 교육에서 인지 발달이 나오든 뭐 과학 교육에서 인지 발달이 나오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다지고 가면 나중에 가서 '어 이게 뭐였지?' 하고 다시 공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개념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좀 효율성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특에서 요 발달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행동주의 부분이 일반 유아에서는 잘 안 다뤄요. 이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특학에서는 행동주의랑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유아 교육 대상 선생님들을 진행을 한다면 일반 유아 교육에서는 이 성숙주의라든지 인지발달,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굉장히 중시를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특학은 행동주의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 매슬로우의 그 욕구 체계 이론이 나왔어요, 특학에서 먼저.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일반 유아 교수님들에 비해서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 발달 개념도를 넣어 드렸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개념도를 보시면서 '아 이 과목에서는 이거를 주로 배우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도 개념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큰 제목으로만 보면 발달의 원리, 특성, 인지 발달 이론, 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다중지능 이론, 행동주의 이론, 생태학적 체계 이론, 인본주의 이론을 요 과목에서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짤막하게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았냐면 내가 오늘 과목을 공부할 거가 있으면 뭘 공부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해당하는 개념을 배우면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 경험상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론들을 배운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우리 오늘 강의 때 이런 이런 거 배울 건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라는 것들을 제가 선생님들께 앞으로 강의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해당하는 내용을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요것에 대한 선지식이 생긴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이나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발달의 원리랑 발달의 특성 같은 부분은 이게 막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그 발달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죠. 신생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발달을 할 건데 발달을 할 때 그 경향성이나 방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달의 원리여서 요거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발달의 특성은 우리가 왜 유아 교육이 중요한지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기, 기초, 누적, 불가역에 해당하는 것도 짧게 다루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성숙주의 이론을 좀 먼저 보시면 성숙주의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언제 이 발달을 하고 언제 이 발달을 하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이 자신이 정해진 내적인 시간표대로 발달을 하는 걸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부를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먼저 지금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 아이가 한글을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가 자신의 내면의 시간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성숙주의 이론이고 여기서의 제일 대표적인 학자는 게젤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주의 이론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학 선생님들은 행동주의를 보셔야 되니까 행동주의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성숙주의를 행동주의랑 비교할 때 그 비교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동주의는 뭐냐면요. 인간은 그 자신의 내면의 시간표, 뭐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 그런데 환경이 더 중요해. 내가 이 아이가 아직 한글을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한글을 이 아이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교육해서 이 아이에게 반복 훈련시키면 이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아도 내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어가 행동주의 이론을 꿰뚫는 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학에서 특수화 대상으로도 이 행동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었던 성숙주의랑은 반대의 개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을 따르는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까요? 내면의 준비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켜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나는 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을 주도해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고 행동주의 이론에서 완전 어떤 고인물 화석이 이제 파블로프예요. 파블로프로부터 이 행동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특학 선생님들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파블로프보다는 스키너가 많이 나옵니다. 자, 파블로프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떠한 조건이 형성된 자극을 주어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까에 해당하는 거라면 스키너는 이 아이가 행동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그 행동을 많이 일어나게 할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에서는 많이 좀 진보적으로 벗어나 있어서 반두라라는 사람이 행동주의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인지적으로 학습을 이해하는 그 과정,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찰만으로도 아이들은 뭔가를 배울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것이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학 출제위원들이 좋아하시는 학자는 스키너 앤드 반두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유아에서 좀 굉장히 중시를 하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특학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유특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인지발달 이론을 보면요. 진짜 저도 유아교육을 지금 거의 20여 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귀에 정말 딱지가 않게 듣는 학자가 삐아제랑 비고츠키예요.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불만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거의 80년대?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 학계의 이론을 내고 그때 이제 60-80년대에 해당하는 이론을 발표하신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60년대, 80년대에 각광을 받았던 분들의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26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교육계를 생각을 하면 신이론은 좀 많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좀 고전 이론을 많이 따라가는 형상을 따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 좀 항상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이론이라서 지겹을 때도 있었는데 자, 사실은 이 두 개가 좀 굉장히 많이 유아 교육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삐아제가 아이들이 인지 발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삐아제 비고츠키가 아이들 내면의 시간표도 물론 있고 학습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인지를 발달시킬 때는 환경이랑 이 아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 발달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피아제랑 비고치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숙주의처럼 내면의 시간표만 중시하지도 않고 행동주의처럼 환경을 더 중시하지도 않고 이 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가 자신의 인지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이는 게 인지발달 이론의 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환경에 그냥 수용적으로 행동주의처럼 선생님이 주입시켜 주는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의 시간표대로 가만히 있으면 발달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를테면 개미 하나를 보면서도 개미를 내 손가락에도 올려보고 뭐 개미에게 먹이를 주기도 해보고 개미를 키워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개미라는 환경이랑 능동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자신의 지식의 체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론을 하시는 분들은 뭘 중시를 하겠어요? 교사들은? 이 아이가 환경이랑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내가 환경을 잘 마련을 해주고 이 아이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교사가 잘 관찰한 다음 지금 이때 얘가 이거를 환경이랑 상호작용해서 좀 지식으로 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교사의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지발달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는 것은 피아제랑 비고치키 중에 누굴까요? 그쵸. 비고치키가 조금 더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를 하고 있고 미야제는 조금 더 유아의 인지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면 다중지능 이론은 어떤 거냐면요. 자, 지능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자, 요즘 학부모님들이 모든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고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자,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유아의 지능이 그러한 논리수학적인 지능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드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굉장히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지능, 언어적인 지능, 개인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거, 음악적인 지능, 공간적인 지능, 자연탐구적인 지능, 영적인 지능 요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수학적인 지능만 최고가 아니라 음악 지능이나 신체 지능도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씩 있다. 선생님들도 이 유형을 보시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마 있으실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강점 지능을 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의 강점 지능을 파악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다중지능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중지능 이론. 자,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을 좀 한번 보면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이전에 가졌던 심리적인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자, 행동은 무의식의 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의 개척자인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구장창 선생님들께서 또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격 발달 단계예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 발달 단계로 성격이 발달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몸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더 집중이 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별로 나눈 게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우리 유아기는 이제 학문기랑 남근기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게 될 거고 자아가 불안을 느끼게 됐을 때 다양한 방어 기제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방어 기제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이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프로이트랑 약간 다른 결로 가는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에릭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전생에 걸쳐서 신생아 때부터 노인기 때까지 자신의 어떠한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그래서 영아기에도 위기가 있고 유아기에도 위기가 있고 이제 초등정기에도 위기가 있는데 자 그때에 각각의 발달 위기를 잘 해결한 친구들은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성인기, 노년기까지 나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에릭슨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요게 이제 영아기랑 유아 초기 그리고 주도성 대 죄의식 요게 이제 유아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면서 그럼 유아기 아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뭐고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보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뭐냐면 여기서는 뭘 중시하냐? 환경을 중시해요. 그래서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아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이 환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고 이것도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이 아주 진취적으로 이제 유특에서 요번에 출제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일반 유아에서도 잘 나오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개의 욕구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본능과 충실해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신의 이제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배고프지 않고 잠 잘 자고 잘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나아가면서 인간은 하부에 있는 것이 성취가 돼야 그 위에 위계를 갈망할 수 있고 여기도 이 단계가 해당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동기화시켜서 갈망할 수 있고 각각의 아래의 단계가 해결이 되어야 그 윗단계의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매슬로우 이론인데 최근에 이제 특하게 유특에 요게 좀 출제가 돼 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스스로 놀랐어요. 이게 일반 유아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문제로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다니 참 우리 특학 선생님들, 특학 출제위원께서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로 내신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인류 문제랑 유특 문제를 둘 다 보는데 이제 유특에 나오는 일반 유아 문제가 저는 형식이 너무 재밌어서 좀 좋아해요. 그리고 참신한 문제 형식들도 많아 가지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유아 특출제위원이랑 유아특수 출제위원이랑 서로 문제도 돌려보시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마 같은 곳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시지 않을까 하는데 좀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 형식이 참신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달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특학에서 출제가 되는지 유특에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발달의 기초를 볼 건데 요거는 사실 뭐 문제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발달에 대해서 배우니까 발달이 뭔지를 좀 익히고 가면 좋겠죠? 자, 먼저 발달은요. 요렇게 한번 저희 써 볼까요? 발달은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콜라보레이션 된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장, 성숙, 학습이 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성장을 먼저 보시면 성장은요 양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키 크는 거, 몸무게 느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성숙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숙은 생물학 유전적 요인에서 일어나게 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양적인 변화였다면 성숙은 질적인 변화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써주세요. 예시를 들면 유아기의 빠른 성장, 사춘기 2차 성징인데 아니 그러면 유아기에 키 크는 것도 아까 성장이라 그랬는데 성숙은 포함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키가 크는 측면은 또 우리가 성숙의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춘기의 2차 성징 같은 경우도 이때 우리 대부분 아이들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유전적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될 때는 성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조금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성숙은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쵸.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성숙에 해당하는 거는 대소변 가리기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뒤집기. 다음에 아이들 뭐 해요? 신생아 태어나면 그다음에 끼고 그다음에 걷죠. 요런 것들도 이제 성숙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습은요. 자, 이제는 연습을 하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성숙주의 받고 행동주의 받고 했잖아요. 그때도 교사가 어쨌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은 비단 환경의 영향만 받는 것도 비단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서 학습이라는 측면을 같이 접해야 진정한 의미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발달은 그래서 전 생애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이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성장, 성숙, 학습의 세 과정이 공존할 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성장, 성숙, 학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발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